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뒤숭숭해져서 어디든 터놓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다름이 아닌 저희 시댁 때문인데요. 사실 시집살이 같은 문제면 지인들에게 몇 번 욕하고 끝내겠지만 그런 일차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 일단 우리 시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으니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무렵부터 뭔가 수심이 그득해 보이고 건강도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그걸 보고 꽤 걱정하시는 눈치였고요. 지영아, 네 시어머니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색이 영 어둡고 안 좋아. 네 막내 이모가 건강 안 좋을 때 저랬는데 나이도 뭔가 또 굿또래인 것 같고 상견례 때 보니까 좀 물상이더라고. 그렇다고 뭐 까탈스러워 보이는 타입은 아닌데 네가 볼 때는 어때? 내가 그동안 우리 어머니 갖고 뭐 딱히 얘기한 게 없잖아. 결혼 준비할 때도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것도 없고 진짜 말이 엄청 없으셔. 대신 답답하긴 하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런 확인이 전혀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키도 한 170 정도 되시고 그 시대 여자분 치고는 확실히 호리호리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타입이었어요. 미인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인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약간 염려한 부분이 있었어요. 소위 요즘 남편감 얻을 때 효자인지 아닌지 잘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때 남편이 엄청 자기 엄마 걱정을 했었거든요. 나 우리 엄마 좀 짠해. 당신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 성격이 엄청 세거든. 저렇게 자기 주장 강하고 본인 말만 해야 되는 타입이라 엄마는 매번 눌려서 지냈어. 초반에 하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저보고 툭하면 시댁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불만이 많을 수밖에요. 나도 우리 친정에 종종 가곤 하지만 내가 언제 당신더러 가자고 한 적 있어? 효도는 제발 좀 각자 알아서들 하자. 왜 자꾸 본인이 못한 효도를 배우자 시켜서 하려고 그래? 당신이 어머니 챙기면 되는 거야. 내가 왜 명절도 아닌데 자꾸 들락날락 해야 돼? 그런데 이 효자 남편은 아랑곳 않고 저를 자꾸 시댁에 데려갔고 나중엔 외려 어머니가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아유, 뭘 그렇게 자주 볼라 그래? 니들도 집 정리하고 할 일들 많지 않냐? 정민이 너도 그만 좀 드나들어. 안 와도 돼. 그럼 남편은 또 이렇게 받아치면서 살살거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엄마 밥 먹고 싶어서 그러지. 이 사람도 엄마 밥 맛있어서 같이 오고 싶다고 했어. 우리 밥 좀 주라, 응?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하여튼 이런 고로 불만이 막 쌓이던 중 이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얘기라 저는 곧장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 그게 진짜야? 그럼 당신 그래서 자꾸 어머니한테 들리는 거였어? 세상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 근데 어머니는 괜찮으신 거야? 진짜로? 와,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가 아닌 저희 아버님 얼굴부터 퍼뜩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모로 안 좋은 상상들이 마구 섞이는 것이 아무튼 이렇게 된 데에는 사정이 있는데요.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참 나쁘끄럽게도 저희 시아버님이 아주 민망한 그림 안에 계시더라고요. 이걸 남편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 엄마 지금 되게 힘들어. 어디 아픈 건 아닌데 마음이 많이 아프신 상태야. 이런 얘기 당신한테 하기 좀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사실 누나가 먼저 알아낸 건데 누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 안 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근데 형님은 집이 멋이니까 자주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결혼식 때도 금방 가시긴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저는 일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에요. 어, 아버지 말이야. 그 만나는 분이 있어. 그걸 엄마도 알고, 누나도 알고, 나도 안지 좀 됐어. 뭐? 지금
지금 말하는 거야, 당신? 아니, 아버님이 그럼 외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도? 남편은 이렇게 객관적인 단어가 등장하니 더 수치스럽고 불편했는지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아니, 근데, 잠깐만. 나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니, 그럼 어떡해? 아니, 아버님 상견례 때도 멀쩡히 오셨고, 결혼식 때도, 아니, 근데 매번 시댁에 어머님만 계시는 게, 아버님 일해서 집에 안 계시는 게 아니셨어? 그것도 맞는데, 집에 들어오시기만 하지만, 만난 아줌마, 그쪽으로 가시나 봐. 그러니 엄마도 속이 아닌 거야. 누나가 처음에 아버지 핸드폰 고쳐드리다가 보게 돼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까지 듣고 저는 충격이었던 게 이제 막 알게 된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미 할 만한 건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 말을 하는 남편의 표정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아마 당신이 생각할 법한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아. 누나는 웬만한 내용들을 다 알게 돼서 처음엔 아버지랑 심각하게 한판 붙었었어.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죽자사자 외동딸이 뭐라고 하니까 잠깐 기가 죽었지. 제일 불쌍한 건 엄마야. 엄마 의견은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 아니, 잠깐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니, 그럼 자식들이 알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들까지 장가 보내고도 지금 두 집 살림을 하시는 거야? 아니, 그 상대 쪽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많이 어려? 남편은 이때 고개를 절레절레 졌는데 참 세상 유지경이더라고요. 나 진짜 그때 따라가고 싶지 않았는데 누나가 따라가서 얼굴 보고 왔어. 우리 아버지랑 한두 살 차이 날까 싶은 70대 어른이야. 그니까 기가 막히지. 뭘로 아버지를 구워 삶은 건지 말로는 무슨 등산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 아우, 노인네들이 진짜. 그러니 저는 여기까지 듣고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은근 잔정이 많으시고 잘 챙겨주시거든요. 친정 엄마가 계단에서 구르셔서 다치셨을 때도 뼈에 좋다고 직접 곰탕도 고아서 보내주시고 그랬죠. 어머니, 저희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평소 사골 좋아하시는데 손 많이 가서 안 해드신다고 따로 뭐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제가 주소 보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됐어. 나 먹으려고 끓인 건데 너무 많아서 그쪽에 보낸 거다. 아유, 계속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것도 부담돼서 못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해. 아유, 드시고 기운 차리면 그걸로 끝이지 뭐. 나 불편하니까 그런 거 절대 알려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소탈하시고 사람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외려 제가 어머니를 더 어려워하고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도통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고 저는 늘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 되니까 괜히 죄송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니 마음이 도통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머니는 계속 힘드신 상태구나. 아니, 설마 당신이 결혼할 때까지 참으신 거 아니야? 그게 아버지가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네. 아니, 나는 나까지 손절할 수 없어서 순서가 밀린 것뿐이지. 나도 맘 같아선 아버지랑 영 끊고 싶다니까. 누나는 엄마 불쌍하다고 아버지랑 아예 완전히 끊어버렸어.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저렇게 홀려서 그 집 왔다 갔다 하잖아. 실은 누나가 이혼하시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인 저는 그 뒷일이 궁금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젊은 애들이건 중년이건 노년이건 간에 어딘가에 눈이 뒤집어지면 참 처참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뭔 신보인지 몰라도 자기 사전에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거야. 사실 아버지도 약간 억하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아주머니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책 잡혀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도 떼어줘야 하고 자식들이랑도 못 보고 말년에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하겠지. 너무 어이없게 또 그런 설계를 그 아주머니가 해주고 앉았더라고.
여기까지 들으니 이제 제가 다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나이 70이나 먹어서 별 미친 늙은 여우가 다 있네 싶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들으니까 내가 다 화가 날 정도네. 아니, 어머니 맨정신에 견디신 거 용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엄마 비위만 맞추고 있을 뿐이지. 나도 결혼해서 내 인생 잘 살아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대로 걸리고 당신에게도 미안하고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 사실 나랑 누나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우리 딴엔 머리도 굴려봤지. 아버지를 왕따시킨다던가. 저는 그것도 제법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는 우리끼리 뭉칠수록 그 아주머니네 놀러갈 시간이 넘쳐나니까 더 그쪽 가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 엄만 더 우울할 수밖에. 평생 없이 살고 그렇게 아껴가면서 자식들 키워놨는데 아버지만 뺀질하게 얼굴은 윤이라고 비슷한 또래 아주머니랑 바람이 나니 힘드실 거야. 여기서 저는 아주 개인적인 의문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도 혹시 그분 얼굴 봤어? 아닌가? 볼 일이 없으려나? 왜 없었겠어. 누나랑 같이 쫓아가서 본 적 있어. 아주 곱상하게 생기셔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지 모를 정도였다니까. 남편 말로는 그냥 귀티나는 할머니였다고 하는데 참 그 나이 먹어서 그렇게 눈 맞을 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결론은 완전히 고구마가 되어 아버님만 살판이 나신 상황이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세상 그렇게 자유롭고 인자해 보이시던 아버님인데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실 줄 몰랐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이 사실을 듣고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야 그런 일들 많았다지만 요즘도 내 세대에 나이 처먹고 그런 인간들이 있을 줄 몰랐다. 아유, 딱 그 꼴 아니니? 아니, 네 외할머니도 그래서 고생하고 병 얻으신 거 아니니? 아유, 그래도 외할아버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오래 못 사시고 가시긴 했다만. 사실 이것도 참 별로긴 한데 엄마 말로는 그 시대에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하며 첩들이 아예 방을 차지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우 그렇게들 살던 시대였어. 우리 집도 그랬고 아우 나는 그 작은엄마네 따라다니던 오빠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나중에 병 얻어서 죽었다지. 나는 천벌받은 거라고 생각해. 외할아버지가 진짜 모질고 못된 게 어떻게 첩자식 밥까지 챙겨 먹이라고 하니. 아유, 그렇게 술이나 드시고 헛짓하시니 오래 못 살고 가신 거지. 첩도 첩자식도 편히 못 살고 말이야. 이런 뒷이야기까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 정말 절망적이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엄마 말 맞다나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러고 한 6개월쯤 지나 저희에겐 예쁜 아기 천사가 찾아왔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시댁에 신경 쓸 새가 없었답니다. 남편도 그때 대장에 뭐가 있다고 해서 간단히 수술도 하고 서로 건강 챙기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임신 소식에 무척 기뻐해 주셨던 어머니는 그제서야 좀 살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인생에 낙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정민이 애기라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행복하네. 얼른 보고 싶다 나도. 그러시면서 저한테 내내 뭐 먹고 싶은 것이 없는지 먹을 거 챙겨다 주시고 했어요. 나도 옛날 사람이라 너무 뒤처진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애들 낳을 때는 그렇게 속골이 고아 먹고 뭐도 하고 그랬어. 너도 사골 잘 먹어?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해주시고 저도 중간엔 염치불구하고 부탁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뭐 만들어 달라고 하면 좋아하셨거든요. 어머니, 저 요즘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요. 돼지고기 앞다리살 팍팍 넣은 거요. 그렇게 말씀드리니 기분 좋게 한 솥을 끓여다 가져다 주셨고 잘 얻어먹고 애기도 잘 낳아서 집으로 왔답니다.
그러고 얼마쯤 지났을까요? 제가 한창 육아일기를 쓸 무렵이니까 아기가 한 50일쯤 지났을 무렵인데요. 이때 저는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엄마가, 엄마가 암이래. 누나가 지방에서 급히 올라가서 같이 가드렸는데 상황이 심각해. 저도 이때 늦게 여기저기 연락이 닿아서 어머니의 상태를 알게 됐는데요. 이미 많이 조치가 늦은 시한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편을 어찌할 줄 몰라 착잡해했고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내내 침울한 얼굴이 됐습니다. 참 웃긴 게 그동안 그렇게 코빼기도 안 비추고 집에 잘 안 오시던 아버님도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그때는 슬슬 드나드시더군요. 엄마, 이번에 항암 때 아버지가 옆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것도 진짜 못 볼 꼴이야. 누나랑 아버지랑 서로 안 마주치려고 피해 다니는데 이게 무슨 짓인지. 게다가 아버님은 눈치도 참 너무 없으셔서 이때 마주친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우리 민우도 잘 크고 있지? 민우 사진 좀 보내봐라. 아주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은데 정민이는 도통 보낼 줄은 몰라. 아, 네, 아버님. 보내드릴게요. 저도 요렇게 말하면서 참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온 아내가 오늘 내일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들떠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시 저만 눈치챘던 건데 이때 아버님이 드나드신 것도 다 그 따로 만나는 분이 짜준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핸드폰 받아서 대신 영상이랑 사진 보내드리다가 의도치 않게 톡을 보게 됐는데요. 아, 가관도 아니에요, 진짜. 재관 씨, 가서 마누라 돌봐주고 인사도 하고 애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사람인데 얼마나 안 됐어. 나는 재관 씨가 더 안 됐어요. 그래도 가정 잘 지켜야 하니까 우리 재관 씨도 대접받고 해야 하니까 시간 잘 보내고 와요. 재관 씨 좋아하는 감자탕 끓여줄게요. 이야, 아주 대단한 위인 납셨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위로 슬슬 올려보니까 둘이서 얼마나 어딜 놀러 다녔는지 춘천이며 어디며 놀러 가서 찍은 사진들이 쭉쭉 나왔습니다.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참았는데요. 시간이 좀 흘러 그날이 되니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그렇게 마음고생하시고 고되게 사셨던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날이에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거짓말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아프신 것도 충분히 봤고 사실상 어머니랑 알아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는데도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장례식장에 그 아주머니가 온 거예요. 저도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이지만 이전에 아버님 핸드폰으로 얼굴을 본 적은 있어서 그렇게 막 낯설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 장례식장에 우리 남편이고 형님이고 다 있었단 말이에요. 형님은 이때 눈이 완전히 돌아서 그 아주머니 멱살을 잡으려는 걸 남편이 뒤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누나, 누나 참어, 참어. 안 돼. 큰일 나. 하지 말라고. 이 미친 알마씨가 진짜 여길 어디라고 와. 아버지, 아버지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제일 미쳤어. 나 다 가만 안 둘 거야. 형님은 이때 거의 실성하기 직전이었고 막 엉겨붙으려는 걸 남편과 아버님이 달려들어 떼어놓았고 아버님은 저의 표정을 보시더니 저도 안다는 걸 느끼시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적어도 저는 그래도 이후로 뭔가 잦아들지 않을까 나름의 기대를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꼴을 처가고 본가고 상관없이 다 보일 정도의 다른 옆쪽 공간 사람들까지 구경을 올 정도면 인간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가 그렇게 가신 뒤에 집을 이래저래 정리하시더니 이후에 곧장 이사를 하셨어요. 그나마 대화를 하는 게 저밖에 없어서인지 전화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적적하고 그래서 그리고 뭐 나이 들면 자식들 근처 가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근방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게 됐다. 우리 며느리가 가운데서 여러모로 욕보고 고생이 많다. 정민이한테는 대신 좀 전해줘라. 사실 저는 아버님께 꼬박 연락받은 거 너무 불편한데 아버님은 아들마저 대면대면하니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바로라도 사시던가 새로 기껏 만들었다는 그 보금자리를 왜 그러고 사시는 걸까요? 이 말은 이 집의 그 엄청난 아주머니, 아주 얼굴 타이트하게 생겨서 젊게 보이려고 애를 쓴 어디로 봐도 70대로 보이는 상간녀 할마씨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버님 입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듣고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 저기 그분이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찾아뵙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버님도 슬슬 화를 내시더라고요. 대체 노년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 걸까요? 정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며느리 네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연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유진이와는 안 보고 산지 좀 됐다. 그 와중에 남은 거라고는 아들인 정민이 뿐인데 아들 녀석네라도 내가 자주 왕래가 있어야지. 저는 솔직히 아버님이 우리 아빠였다면 정말 못할 말 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왜 형님이 본인 아버지랑 영 끊고 사는지 100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때 저도 그냥 다 끊었어야 했는데 미적거리다가 받아들였더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아버님은 번번이 손주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2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그 상간녀 할마씨가 있었어요. 아버님은 영춘 씨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도 영춘 아줌마라고 명명할게요. 이놈의 영춘 아줌마가 말이에요. 안과 밖으로 어떻게 아버님을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처음에 보자마자 대뜸 말을 놔버리는 거예요. 저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아유 나도 편하게 이제 이름 부르고 싶어서. 나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따분하게 지내는 거 싫어. 나한테 시엄마라고 해도 돼. 아유 내 친구들도 며느리한테 다들 엄마니 딸이니 하면서 지내더라고. 그 아니에요. 그렇게 호칭하기는 좀 어렵네요. 저도 그냥 민호 엄마라고 부르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하더니 우리 남편 눈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을 막 하더라고요. 어머, 우리 며느리 생각보다 되게 기가 세네. 어? 아버님이 그러라고 부르는 게 아닐 텐데 말이야. 있잖아, 뭘 모르는 모양인데 나한테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제 내가 그쪽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그럼 뭐겠어. 시어머니지. 불편하지 말라고 먼저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아랫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저 말발로 조곤조곤 아버님을 구워 삶고 튀기고 별걸 다 해먹었구나 싶었죠. 아주 절로 혀를 내두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저 다음날 아버님한테 불려가서 혼난 거 있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민호애미야, 너 왜 우리 영춘 씨한테 그렇게 날 서게 대하냐? 어? 이제 같이 살고 이 사람이 말이 뭐 그리 잘못됐어. 나랑 같이 살면 부부고 니네 시엄마가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 당장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색하고 그럴지는 몰라도 어머니라고도 불러라. 영춘 씨가 아주 많이 서운해한다. 와, 저는 무슨 옛날에 집 나갔다 돌아온 아빠랑 같이 살게 된 마냥 어머니 계실 때 연락도 없고 잘 얼굴도 안 비추시던 시아버지랑 자주 보게 된 것도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상간녀 할마씨를 끌고 들어와서는 시어머니라고 부르라니.
이건 남편이 봐도 못할 짓이잖아요. 근데 이때 아버님이 너무 비겁하게 한 수를 두시더라고요. 아마 정민이도 싫어하고 너도 불편한 거 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간 사람은 가고 산 사람들은 또 살아야지. 계속 이렇게 자식들이 적을 지니까 살 수가 있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만 영춘 씨네 아들, 딸이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 아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재산 못 물려준다고 전해라. 생각들이 없어, 생각이. 야, 참 부모가 말년에 수치를 저지르고서는 자식에게 돈을 인질 잡아서 강제 효도를 요구하다니 이게 뭐예요, 정말. 게다가 그 재산은 아버님 혼자 일구신 게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 엄마는 여기까지 듣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셨어요. 아우, 내가 볼 땐 니네 시어머니 잘못이 크다. 아니, 아니, 지금 그 미친 여편네 말고 돌아가신 네 시어머니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딴 여자랑 그러고 있으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눴어야지. 아우, 그걸 남편이 저렇게 피하고 도망 다닌다고 아들 결혼시킬 때 추문 없게 하려고 참는 게 답이야? 이게 뭐야? 아유, 죽어서도 결국 자식들이 마음고생하잖아. 지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고 재산까지 첩들한테 뺏기게 생겼는데. 아, 엄마 그만해. 나 충분히 속 터지니까. 그럼 난 지금 뭘 하면 되는 거야? 남편도 남편이지만 난 아버님이랑 그 할머니 얼굴 계속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엄마는 이때 진심인 듯 아닌 듯 묘안인 듯 맞는 듯한 소리를 던지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뭘 어떡하겠어. 일단은 인질 잡고 저라면 맞춰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 할마씨가 그렇게 뒤에서 조종한다며. 둘이 붙어 먹어서 그 지경인 거니까 찢어놓으면 되지. 그럴 자신 있으면 참고 지내고. 아유, 자신 없으면 다 포기하고, 그냥 의절해야지 뭐. 새삼스레 저는 이때 아버님이 너무 가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례식 때도 그렇게 감정에 취해서 우시고 정말 슬프기는 하셨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남편에게 진정하라고 달려봤습니다. 다 짜증나는 건 아는데 지금은 일단 좀 상황을 보자. 이렇게 당신이 아버님이랑 의절하면 아버님은 진짜 뭐 간이라도 다 빼서 그 영춘이 할매한테 줘버릴 참이라고. 아버님 간은 아깝지도 않겠지만 근데 어머니랑 사실상 같이 일군 거나 다름없는 재산은 그거 그 집 그 불량한 아들 딸내미들이 아주 침을 흘리고 달려들 텐데. 남편은 여기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으며 괴로워했고 우리는 그렇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더 결단을 내리게 된 건 그러고 아버님이 또 호출하셔서 갔더니 그 집에 영춘 아줌마 딸이 들어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누구요? 아, 따님이시라고요? 어머, 되게 젊으시네요. 한눈에 봐도 완전 막둥이일 것 같던데 70대 엄마에게 20대 후반 딸이라니 나이 차이가 엄청 나 보이더라고요. 또 아들은 훌쩍 나이가 많아서 40대 초반이고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긴 했는데 전 이제 더 알기도 싫었습니다. 영춘 아줌마는 저에게도 단단히 날이 서가지곤 아주 저 보란 듯이 딸한테 이러고 앉았는데 뒤에서 들이받고 싶더라고요. 예, 수진아, 여기 아빠한테 방으로 달라고 그럴까? 여기 남는 방이거든. 일부러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자고 한 거야. 너희 회사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좋지? 여기 제가 불쑥 끼어들어 반대하니 또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넘기는 거 있죠? 어머, 무서워라. 아유, 여기 우리가 사는 집인데, 왜 자꾸 며느님이 이렇게 반대를 할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시아빠랑 얘기해보고 말해. 우리 수진이 놀랬잖아. 이러니 저는 정말 이게 아니겠다 싶어서 손톱을 물어뜯고 한창 고민해서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진짜 이렇게 집에 다 들어앉을 기세더라고요. 그러니 제 나름대로 머리를 엄청 굴려서 개똥도 약으로 쓴다는 마음으로 머리를 써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절대 하지 않을 일을 이때 했는데 우리 아들과 함께 아버님을 따로 만나러 갔던 거예요. 민우 애미 네가 웬일이냐? 이렇게 따로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하고. 나야 민우도 보고 우리 며느리랑도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다. 제 속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 욱했지만 일단 작전대로 해야 하니 꾹 참았습니다. 초반이니 너무 기대는 안 하면서 슬슬 연막전을 펼쳐봤어요. 네, 저희도 요즘 적적하고 민우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근데요, 아버님 그거 아세요? 저 어제 가보니까 아니, 그 어머님 따님 있잖아요. 수진 씨라든가? 아우, 그 눈 크고 목에 문신 있는, 네, 그분이요.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딸이 왔냐고 하시는데, 제가 먼저 선수쳐서 말해버렸습니다. 보니까 어머니가 집에 방을 하나 내주시려고 하시던데, 아유, 살짝 걱정이 돼서요. 실은 정민 씨가 이제 슬슬 아버님한테 마음도 풀고 형님도 데려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 따님이 그렇게 방을 갖고 계시면 오기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머리를 짜내어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커녕 저희 형님은 죽을 때까지 아버님을 안 본다고 했으니 있을 리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자식들한테 외면당한 게 나름 상처였는지 이때 좀 꿈틀하시긴 했습니다. 정민이가? 유진이까지 데리고 온다고 그러더냐? 아직 형님이랑 얘기된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생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 따님 아주 예쁘고 똘똘해 보이던데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사시는 건 좀 그렇지 않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어머니랑 이제 막 적응하고 있는데 따님이랑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민우도 자기 고모가 따로 있는데 새로운 고모가 있는 거 보고 놀랄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지지 않고 정말 별 수를 다 해서 둘러댔습니다. 어떻게든 그 영춘 아줌마 뜻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슬쩍 옛날 명언에 기대어 이 말 한마디를 쓱 던지고 빠졌답니다. 왜 첩이 첩골은 못 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아버님 꽤 동요하시던데요. 근데요, 아버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수진 씨나 광철 씨 두 분 다 어머니가 어떻게 얻으신 자녀들이신가요? 각자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여서 저도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서 말이에요, 아버님. 그러자 아버님은 본인도 그렇게 막 시원스런 배경은 아니셨는지 왜 그러냐고 곧장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게 걱정스럽잖아요. 본래 부모님이 재혼하시면 자식들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버님은 새로 누구를 만나시는 걸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는 거죠. 사실 아버님이랑 영춘 아줌마랑 제대로 식 올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좀 그렇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얻으신 건지 시원하게 알려진 게 없어 보이고, 그리고 벌써부터 그렇게 딸을 데려와서 집을 내주실 생각을 하는 게, 제 친구네도 보니까 아빠가 황혼에 재혼하셨는데요. 말년에 재산 다 뺏기셨어요. 어머, 죄송해요, 아버님.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눈치를 쓱 살폈는데 참 뭐랄까 나이가 젊건 많건 간에 남녀 간의 연애는 얼마나 덧없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와이프 고생시키고 암까지 걸려 먼저 보내게 할 정도로 천년의 사랑짓거리를 했으면 이 정도 말에는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벌써 눈동자가 슬슬 흔들리시더라고요. 그, 뭐, 그래. 그런 경우도 있겠지. 아버님 평생 열심히 사셨고 재산 힘들게 일구셨는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희 형님의 남편까지 다 등지고 살게 되셨는데도
어머님께서는 아버님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수진 씨 데리고 들어오려고도 안 했을 거고. 아무튼 슬슬 자기 자식들 들어앉히고 이런저런 구실 붙여서 재산 빼앗고 내빼는 경우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그러니 아버님은 역시나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저는 마지막으로 수에기를 박았습니다. 아버님 심란하시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해요. 이건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들으셔서 좋아하실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분이 아닌데 괜히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럼 또 들릴게요, 아버님. 그러고 나와서는 나름의 수학은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버님께선 진짜 영춘 아줌마한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영춘 아줌마가 저를 대하는 분위기에 딱히 차이가 없어 보여서요. 이런 상황을 일단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은 채 저는 조심스럽게 이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저를 불러다가 만나자고 하시기에 저도 아버님 댁으로 갔어요. 알다시피 이번엔 재관 씨 생일이잖아. 다 같이들 모여서 축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우리 아들, 딸도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을까 하는데,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해? 아유, 이렇게 가족이 됐으니까 다 같이 인사하고, 그럼 좋잖아. 얼씨구, 이제는 더 자기 영역을 넓혀가지고 아예 자리를 깔고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그런데 혹시 아버님이랑은 얘기가 되셨을까요? 아니, 아직 재관 씨랑은 얘기 안 했지. 수진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인사시키려고. 뭔가 딱 보니까 아버님이나 영춘 아줌마나 의붓 자식들을 어떻게 할지 서로 대화 나눈 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틈새에 끼어 말했죠. 저, 이제 시어머니가 되셨으니까 뜻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받고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그 자녀분들 부르시는 건 약간 신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 왜? 우리 애들이 여기 드나들지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걔들 엄마고, 새로 아빠가 생겼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즉각 나중에 걸려도 상관없을 이야기를 슬쩍 던져놨습니다. 그때 가선 그때 다시 핑계를 대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일단 저 자체가 이 할마씨가 너무 싫고 어머니 자리를 꿰차고 이런 그림을 만든 게 진저리가 나게 싫었습니다. 어,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떠나보내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첫 생신에 바로 그렇게 자녀분들 불러들이시면 너무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 남편도 불편해하고 그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버님도 좀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잘 아시겠지만 아버님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하시니까요. 그렇게 신중하게 계시다가 이제 같이 살게 되신 건데 한텀 지나고 모여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둘러댄 거긴 한데 이 영춘 아줌마는 끝내 제가 못마땅한지 들을까 말까 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생신이니까 어쩌면 저희 형님도 오실 거예요. 아버님이 저희 형님한테 꼼짝 못 하시는 거 아시니까 팁을 드리는 건데 너무 아버님이랑 잘 지내시는 것처럼 계시면 형님 많이 불편해 하실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요. 형님이 오실 리도 없는데 저는 괜히 군기 잡는 양 긴장을 팍 올려서 말했고요. 당연히 이 할마씨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저보고 선 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보자 보자 하니까 이봐 며느님 어디서 지금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그래? 내가 그 정도도 앞가림 못할 줄 알아? 말 나와서 말인데 나 볼장 다 보고 무서울 거 없어. 말년에 노인네 둘이서 잘 살아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나서지 말라고. 나는 자기한테 명령하려고 부른 거지
내가 잔소리 듣겠다고 불러 매신 줄 알아? 이러면서 아주 밉살맞게 말씀을 하시대요. 저도 속으로는 안 좋은 말이 훅 하고 올라왔는데 일단 참고 저 역시 톡 쏘아붙였습니다. 아, 어머. 아유, 저도 잘 지내보려고 드린 말씀인데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근데 너무 그렇게 날 세우고 자식들이랑 사이 안 좋게 지내는 거 티나시면 안 좋아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어머니 계속 붙들고 사셨던 건 자식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며느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이랑 형님이랑 계속 그렇게 척지시면 앞길 고단하실 텐데. 그러자 이 할마 씨는 손살을 치면서 저보고 저리 가라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됐어. 이제 그쪽이랑 볼 일 없으니까 가봐. 오냐 오냐 하고 들어줬더니 아주 키고만장 괘씸하기 짝이 없네. 나를 아주 손바닥 안에 넣고 갖고 놀려고 하네. 웃겨서 아주. 저도 이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진짜 너무 얄밉고 열이 확 올라서 따다다다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머, 이 집 어머님은 사시는 집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로서 아버님 챙겨드리러 온 건데 그렇게 가라 마라 어째라 하시면 안 되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자식들이랑 자꾸 이렇게 트러블 생기면 어머니만 곤란하시다니까요. 저는 시집 온 이래 계속 어머니랑 잘 지냈고요. 이제 새어머니가 되신다고 하니까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그냥 듣고 있는 성격은 아닌데. 이러면서 저도 약간 으름장을 놓으면서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고 눈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진짜 이딴 할망구 여편네한테 당하며 소가리만 하시다 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불쑥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서 오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너 따위 막 구르다 온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꼴은 내가 그냥 볼까 보냐 싶었어요. 굳이 우리 남편이나 어머니의 복수라기보다는 진짜 보면 볼수록 보통 악질이 아니더라고요. 이 할망구, 물론 우리 아버님은 여기서 스리슬쩍 넘어갈 대상은 아니에요. 공범이긴 한데 아버님은 일단 뒤로 넘기고 이 할마씨부터 처단하고 싶었죠. 엄마한테 중간에 보고를 했더니 듣고도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별 미친 노인네가 다 있네 진짜. 나는 생각할수록 네 돌아가신 시어머니 불쌍하고 짠해 죽겠다. 사람이 어쩜 그렇게 순해가지고 속만 터지고 아파서 병 얻어서 먼저 가고 아유 머리채라도 한번 잡았어야지. 속으로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 진짜. 너도 끝까지 물고 놔주지 말어. 응? 내가 아주 다 속이 상해서 못 듣겠어 정말. 엄마 말 맞다나 저는 절대로 봐주지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이 와중엔 남편에게도 일절 아버님과 그 할망구 얘기는 하지 않고 혼자 쭉쭉 진행을 했어요. 바로 아버님 생신 준비한다는 핑계로 안 그래도 근처로 이사를 오셨으니 틈만 나면 시댁에 들렀죠. 저 왔어요. 아버님께 생신 준비한다고 말씀드리니까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냉장고 좀 봐도 되죠? 그러니 소파에 대자로 퍼져 있던 할마씨는 곧장 일어나서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내미는 한쪽에서 이미 자고 있길래 제가 곧장 눈치를 줬죠. 그 뭐지, 수진 씨라고 했던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일어나서 세수라도 하고 오든지. 여기 이렇게 막 와서 자고 놀고 그러면 안 돼요. 저기 어머니, 아버님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우리 남편도 이때 저녁에 여기 들릴지도 몰라요. 얼른 수진 씨 보내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러자 할마 씨는 아주 눈에 불이 나오게 생겨가지고 입은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며느님은 신경 꺼도 돼. 근데 자꾸 이렇게 말 없이 들이닥치고 하는 게 누가 시어머니고 며느리인지 모르겠네. 내가 재건 씨한테 말할 테니까 생신 준비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와도 돼. 알았지? 어머, 아버님 생신은 자식들이 준비하는 건데요. 예전에도 제가 했어요. 굳이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식구들 입맛 다 어떻게 맞추시려고요? 저 도와드리러 온 건데 너무 오해하신다. 어머, 냉장고 꼴이 이게 뭐야?
지금 여기 입주해서 산 지 2달도 안 됐는데 저 뭉탱이는 뭐고 아버님 뭘 드시고 사시는 거예요? 여기 맥주 좀 버릴게요. 더러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저는 하나하나 다 음식물을 쫙 꺼내서 올리고 창문도 열고 청소한답시고 방문도 다 열고 돌아다니면서 살폈어요. 여기에 그 수진인가 하는 기집애가 생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길래 저는 곧장 아버님께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치우러 왔어요. 네, 네. 생신 준비 그렇게 대단한 게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럼요. 이번에 형님도 오실 거고, 남편도 모처럼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 이건 뭐예요? 이거 치워도 될까요? 이번에 민우도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제대로 준비시켜서 올 거고요. 아우, 그럼요. 와서 재롱 장난 아니게 부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일부러 크게 통화하면서 시끄럽게 굴고 집 하나하나 열고 뜯고 하면서 들으란 듯이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지들이 짜증이 났는지 그 수진이라는 기집애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할마 씨는 있는 대로 열이 받아서 제가 전화를 끊으니 뭐 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슬 화나니까 은근 긁어댔죠. 그나저나 저희 아버님보다 2살 누나시라면서요? 요즘 할머니들 얼굴에 뭐 많이 맞으시던데 그런 건 안 하시나 봐요. 어린 남자 만나면서 외모 신경 쓰셔야지. 아무리 나이 먹어도 남잔 남자잖아요. 그러다가 오래 채우기도 전에 나가게 되실 수도 있겠어요. 살 안 찌게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 연세에 빼짝 굶어서 마르려면 주름은 어떡하고. 아우, 나이 먹어서 새 살림 차리고 살기 힘드네요. 그쵸? 여기서 그만 할마 씨는 저에게 소리를 빽 질렀고 저도 으쓱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받아쳤습니다. 야, 너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진짜 웃기지도 않네. 너 아주 대놓고 나 긁으러 왔지? 네가 뭐야? 이 집 딸년이야? 아들이야? 지도 가족도 뭣도 아닌 외인인 주제에 어지간히 꼴값 떨고 앉았네. 너 그러고 용 쓰고 있으면 네 앞으로 돈 얼마라도 떨어질 줄 알아? 딸년 물리치니까 아주 괴물 같은 며느리가 와가지고 더 진상이네 진짜. 너 적당히 까불어.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다시 약을 올렸죠. 이런 반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와, 저한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 아버님한테 다 말해드리고 싶네요. 아버님한테는 절대 안 보여주고 참고 사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쵸? 멀쩡한 조강지쳐 놔두고 붙잡은 천년의 사랑이 이렇게 입이 험하고 다 낚아채려고 하는지 절대 상상도 못 하실 텐데. 아싸, 아버님한테 일러야지. 이러니 아주 개거품을 물고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길래 저는 얼른 막아들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녹음하고 촬영했어요. 자꾸 저한테 은근히 말 못되게 하시고 아버님 앞에서 아닌 척 하시는 것 같길래 저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했답니다. 요거 그대로 아버님한테 보낼 거예요. 어쩌실래요? 뭐, 뭐? 야, 너 장난하지 마. 니깎게 뭐라고? 그러자 저는 앞에서 핸드폰을 흔들며 다시 말했습니다. 농담 아닌데요. 요거 그대로 틀어드릴까요? 엿장수가 엿하려고 노래하는 양 아주 구수하게 녹음되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면 저도 응원해 드릴 텐데 아까 막말하신 게 너무 많아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증거로 해서 2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다면서요? 상간소송도 생각 중이에요.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랑 저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할머니. 이러니 할마 씨는 반쯤 정신이 나간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 자리 계속 붙어서 약 올리다간 사단이 날까 싶어서 저는 얼른 락엘락 통 많은 쇼핑백에 재빠르게 담아서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도 남아 계신다면 겁도 없으신 걸로 알고 빠르게 소송할게요. 알아서 제 발로 나가주시면 못 본 척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재빨리 뛰어 타고 나서야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비로소 긴장을 풀었네요. 정말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인간이 정말 너무 못돼 처먹고 마음대로 하려는 게 보여서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저 원래 이렇게 치밀하고 끈질기게 사람 괴롭히는 타입이 아닌데 맨날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잘 웃지도 않고 주눅 들어 계시던 어머니 모습도 괜시리 생각나고 하여간 여러 부분에서 오지랖 넓게 성을 낸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저도 사람이기에 얼마간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정당한 대처를 했다는 것을 얼마 안 가 알게 됐답니다. 이게 과연 저만의 공덕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마지막에 질러댄 소리에 큰 불안감을 느낀 할마 씨는 우리 아버님께 전화를 했나 봐요. 하지만 뭐랄까, 어찌 보면 이미 양쪽에서 다 기름은 부어져 있던 상태에 불만 붙이면 시작이 될 판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버님이 먼저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신이고 뭐고, 올해는 그만하자꾸나. 그럴 기분이 안 돼서 말이야. 이게 뭔가 했더니 결국에는 둘끼리 틀어져서 그 할마씨가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꼴에 완전히 나간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생각을 하기로 했다나요? 저는 여기 완전히 줄을 끊어버리고 싶어서 다시 심호흡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그분, 이제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되게 야심 갖고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남편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그분이랑은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 과연 자식들보다 더 마지막을 지켜줄까요? 게다가 그분은 본인 자식들 하나 둘 데려와서 사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되어 아버님은 모양이 어떻던 간에 그 질기고 독하게 제 기준 아주 추잡하게 느껴졌던 인연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러고 한동안 조용하시다가 얼마 뒤에 연락이 또 오시긴 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엄마가 마음에 남아서 앞으로도 아버지 못 볼 것 같아. 나중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겠지만 글쎄 아무튼 안 만나고 싶고 그런 내용 나한테 안 전해줘도 돼. 이렇게 되어 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아들에게마저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상간녀도 쫓기듯 도망나가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들에게 낙원은 없었네요. 여러모로 씁쓸하지만 어쩌겠나요. 저는 그 할맛이 약 올리고 쫓아낼 때도 도끼가 차 있긴 했지만 아버님이라고 마음 편하시길 바라진 않았어요. 엄연히 이 상황에서 아버님은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외롭게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남편의 말을 빌려보자면 아버님도 외롭게 마무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식들 속을 그렇게 찢어내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다소 무거운 얘기였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는 그나마 화병도 좀 가라앉고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결혼 이후로 늘 힘든 일만 겪다 보니까 저도 흰머리가 많이 늘고 고생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흰머리가 너무 많아져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선택이 있다면 단연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댁이라는 글자 말이에요. 제일 원수 같은 시아버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늘 제 속을 뒤집는 시어머니, 인간 같지도 않게 느껴지는 신우까지 어쩜 그렇게 환상의 3인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꼭 비겁하게 숨어있는 제일 역대급 문제아인 남편. 이 인간 때문에 제가 평생 안 만나도 되었을 이런 인간 군상들과 인연이 된 것 같아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신우는 저에게 아주 감정이 안 좋아 있었던 것 같더군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첫날은 자기네 집에서 꼭 자고 가라는 것을 제가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저희 신혼집도 열심히 꾸며뒀고 오늘 내내 손님들 만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받은 선물도 정리해야 되고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저희 그만 갈게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신혼에는 고가웠나 봐요. 어머, 명주야, 넌 정말이지 하고 싶은 말 아무렇게나 다 하고 사나 봐.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의견을 말하는 게 어딨어?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아. 진짜 재밌는 애다, 너. 그러는 자기야말로 저랑 한 네다섯 번 본 게 다면서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7살 위인 신우는 처음엔 저에게 올케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더니 대뜸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신우 올케 사이가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무슨 놈이 얼어 죽을 자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도 며느리 들어왔다고 막내딸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셔. 나도 너 들어오니까 너무 좋고 말이야. 우리 영철이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줘. 나도 너한테 잘할게. 그러면서 대뜸 편하게 부르겠다며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도 어찌나 저를 갖다가 이름을 불러대던지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머, 여기 봐봐. 명주야, 여기 내 친구들이야. 인사해.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마구 데려와서 앉히더니 다짜고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서 있고 정신이 없는데 그 틈을 밀어내고서 그냥 막 우겨 넣어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저는 결혼식을 치른 당일날 시댁에서 잘하는 말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걸 꼭 식장에서 사람 많고 번잡한데 몇 번이나 확답을 들어야겠냐고요. 명주야, 우리 엄마 아빠가 영철이 장가 보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랑 아빠 어젯밤에 영철이 방 들어가서 침대도 하나하나 손 쓸어보면서 우는데 너무 안쓰럽더라. 어른들 한번 생각해드리는 셈 치고 오늘만 와서 하루 자고 가.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시루는 되게 여우 같게도 우리 엄마 아빠가 패백실을 나간 것을 잽싸게 확인하고서 말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냥 일어서자고 했어요. 저 누나, 나 엄청 피곤해. 우리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신혼여행 다녀와서 집에 들리면 되잖아. 집이랑 우리 신혼집이랑 멀지도 않은데 자주 들리면 되지.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당일날 해, 피곤하게. 본인의 동생이자 저에게 남편이 이 사람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대자 신우는 제 앞에서 민망했는지 인상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저놈의 자식 버릇없게 진짜. 야, 너 그거 엄마 서운하게 하는 소리야. 엄마랑 아빠랑 어제 네 방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장가 간다고 끝이 아니야. 효도하려고 장가 가는 거지. 너만 재미 보라고 하는 줄 알아? 저는 이때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게 됐어요. 장가를 뭐하러 가는 거라고요? 다시 두 귀를 쫑긋 세워서 뭔 말인가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아니, 제가 왜 남편 효도하라는 결혼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날 어찌어찌 넘어가긴 했지만 이후로 신우는 저를 완전히 찍어버리듯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댔어요. 그뿐 아니라 더 큰 암초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님이셨죠. 신우가 이래저래 꼰지르는 말을 아버님은 그대로 조금도 거르지 않고 다 들었고 그대로 저에게 전화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세기 너 말이야. 네 형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줬다는데 어디서 버릇없이 대뜸 말을 자르고 드냐?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니네가 지금 태어나서 니들끼리 살아가지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간 줄 알아? 왜 부모의 은혜를 몰라? 네 서방이 안 그런다고 하면 네가 제대로 달랬어야지. 네 형님을 그렇게 창피하고 무안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야? 아니, 누가 한 집에서 나온 피 아니랄까 봐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좀 다를까 했더니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신우는 부녀지간이라 완전히 똑같았고 그런 신우를 낳은 어머니도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좀 더 둔하고 느리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아유, 신혼여행 가서 뭘들 사왔어.
영철이 고모네는 명품백을 사왔더라. 게다가 뭐 가전도 바꿔줬대. 아, 우리는 뭐를 사주려고 그렇게들 튕겼대?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가 결혼할 무렵 남편의 친척도 비슷한 시기에 장가를 갔어요. 그쪽 시 고모님네도 이래저래 교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면서 은근히 저를 압박하시더라고요. 전 한마디도 짓지 않고 그대로 다 내뱉고 무례하게 말한 상대 쪽 입을 다물게 해야 성이 풀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어머니한테 그냥 할 말 다 했답니다. 어머니, 저희가 튕기기는 뭘 튕겼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흰 가서 향수랑 벨트 사왔어요. 수중에 돈도 여유가 없었고, 집 사는 데랑 결혼식 하는 거, 그리고 신혼여행에 보태느라고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명품 브랜드 향수와 벨트를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각각 내밀었는데, 어머니는 미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썹을 쓱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향수를 들고 면이 몇 개고 각이 몇 개인지 꼭지점이 몇 개이고 무슨 면체인지 분석이라도 해야 되는 초등학생처럼 계속 미심쩍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대체 누가 교양 없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진짜 맞냐? 채널인가 뭔가 그거 아니야? 아유, 뉴스 보니까 요즘 그렇게 가짜가 많다고 하더라. 니네들도 사기당한 것일 수 있어. 잘 찾아봐. 어머, 어머니 가짜라니요. 면세점에서 사온 거고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 쇼핑백까지 다 받아왔는데 가짜일 리가 있나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기서 괜히 빈정대시려다 말문이 막혔고 자기 건 하나도 없어서 화가 난 듯한 신우가 잽싸게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딴에는 정말 사온 게 이게 전부인가 싶어서 묻는 거지. 하도 올케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짭퉁을 사서 예산을 맞췄나 싶기도 한 거고. 아빠 거는 멀쩡한 거지? 이러면서 지가 먼저 아버님에게 드릴 선물 쇼핑백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게 쓱쓱 훑어가면서 둘러보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죠. 이 집 인간들에겐 뭔 선물 같은 것들을 도통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이후에는 잠깐 왕래를 끊으려고 했어요. 초반부터 쎄하다 싶을 때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빈틈을 주지 않았답니다. 친구네나 아는 언니들 보면 거의 시댁과 가까이 살면서 처음에 부르는 대로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 잡일들을 다 떠맡고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리 되지 말란 법은 없나 보니 멀리 했는데 이런 모습을 고깝게 보고 있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아버님이었습니다. 세기 너 어째 결혼해서 얼굴을 도통 들이밀 생각을 안 하냐? 너는 이 집 사람이 됐으면 그에 맞게 도리를 해야지. 어째 그렇게 맨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냐? 아버님이나 신우나 정말 첫 마디부터 기분 나쁘게 만드는데 뭐 있었어요. 저기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바빠서 그래요. 저도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안 나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탁 받아쳤더니 그럼 주말에라도 와서 좀 어머니를 거들라는 거죠. 네 시어머니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네가 맨날 안 오고 영철이도 안 오니까 맨날 저게 뭐냐? 주말마다 밥을 저렇게 많이 해놔도 먹을 사람이 없어서 다 버린다. 그리고 정리할 사람도 없어.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지. 이게 다 뭐냐고. 우리 아버님은 나이가 이제 막 60을 넘기신 분인데 그 정도면 젊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70이신데 아버님과 비교했을 때 아빠가 훨씬 더 젊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딸 가진 아빠라서 그럴지 몰라도 아버님의 이런 모습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답니다. 당연히 이걸로 남편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왜 그걸 정리하는 게 며느리여야 되는 거야? 나는 먹지도 않은 밥, 건드리지도 않은 살림을 왜 당연히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오빠가 아버님 전화 좀 받아서 이런 전화 안 오게 해. 나 직장에서 안 그래도 상사한테 깨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님 전화 받고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
남편은 우물쭈물대더니 역시 장씨 집안 사람 맞는 건지 조목조목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아빠가 매일 오라고 한 건 아니니까 뭐 어쩌다가 주말에 들려도 되지 않아? 너도 가끔 집에 가잖아. 나보고 가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어쩔 때는 여기 가고 저기도 가고 그렇게 들리는 거 괜찮지 않아? 제가 우리 집에 가는 거야 미처 못 챙긴 짐 가지러 가는 거고 가서 제가 집 뒤치다꺼리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전 엄마랑 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시집 가면 다 하는데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어디 시댁에서 며느리 보자마자 손에 물 묻힐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하도 시댁에서 푸시가 들어오니까 정말 참고 참고 미루다가 7개월 만에 김장하러 가게 됐습니다. 원래도 전 김장은 정말 꿈에도 갈 생각이 없었고 직장 워크숍을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신우가 저희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스피커폰으로 해서 옆에도 다 들렸고 남편도 그걸 신우에게 말했답니다. 저기 누나, 이거 스피커폰이야. 명주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말 좀 가려서 해. 알겠지? 스피커폰인데 그게 뭐? 왜? 내가 못할 말이 뭐가 있어? 뭐 대단한 얘기라고. 내일 엄마 김장한다는데 니네 올 거야 말 거야? 설마 엄마 저거 혼자 다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명주도 딴 건 몰라도 그건 좀 협조를 해야지. 노인네인데 백포기씩 하는 거 너무 심하지 않아? 이건 뭐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제가 죄 없는 노인 학대하는 사람처럼 말을 막무가내로 하는 건지 참다 못해서 제가 받으려니까 남편이 손사리를 치며 말리는 바람에 일단 참았답니다. 근데 누나, 이거 너무 갑자기 알았잖아. 나도 내일 회사 가고 명재도 내일 워크숍 가는 날이야. 미리 얘기해줬으면 우리도 일정 비울 텐데 빨리 좀 말해주지 그랬어. 그러자 신우는 누가 보면 본인이 김장이라도 하는 양 어이없단 듯 화를 내더라고요. 야, 장영철, 너 진짜 어이없다. 엄마가 이런 거 니네한테 허락받고 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니네가 평소에 자주 집에 드나들고 그랬어 봐. 그럼 엄마가 진지게 날짜 맞춰보자고 했었겠지.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집 나가서 죽은 아들인 양 조용히 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야. 니네 하여간 진짜 너무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남매 간의 싸움이 될 지경이더라고요. 진짜 이놈의 신우는 남편 말 맞다나 연애며 뭐며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티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해본 적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눈치도 없고 멋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너무 상황이 불편하게 가길래 누구든 한 명은 가야 했지만 정말 곧 죽어도 남편은 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김장 다음 날은 무려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었거든요. 결혼하고 처음 친정에 모여서 하는 모임이었고 시댁만큼이나 전 친정도 그다지 자주 안 갔었단 말이에요. 하필 이렇게 일정이 겹쳐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일단 전화를 끊어보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인간 제 편 드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음날 우리 아빠 생신인데 말이야. 그런데 전날 내가 김장을 해야 돼? 워크숍이 아무리 당일치기라고 해도 그건 순전히 다음날 우리 아빠 생신 때문에 내가 어거지로 맞춘 거야. 그런데 시댁 김장이라고 이제 아예 가지 말라고? 그냥 우리 둘 다 못 간다는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명주야, 그럼 어떡해. 누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아빠는 배추 들여다 주는 것밖에 할 게 없고, 누나 저것도 은근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가면 좋지만, 난 그날 본사에 일 터져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까 그렇게 회사에서 전화 오는 거 보고도 몰라? 둘 중에 누구 하나는 꼭 가야 하니, 이번만 말하고 사정 좀 이해 받아보면 안 되겠냐고. 다른 집들은 시댁을 매주 가는 집도 있다는데, 솔직히 우리는 진짜 안 가긴 했어. 김장 한 번도 그렇게 하기 싫어. 주변을 보면 시집살이나 남편한테 휘둘리지 않는 분은 초반부터 선을 짝짝 잘 긋던데, 저 역시 답답한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 성격이었나 봐요. 도통 이때 요령이 없었던 건지 제대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워크숍이 그렇게 막 절실한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으면 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치사하고 더러운 거로 이날 내가 한번 크게 제대로 맞춰주고 당분간은 큰 소리 쳐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진짜 무리해서 이번에 워크숍 빼보도록 할게. 그런데 이번 일 두 번은 없어? 김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도 난 이제 이렇게 안 할 거야. 아, 이렇게 예상 없던 일 시키는 것도 싫고, 미리 의논을 한다고 해도 아무튼 난 앞으로 또 하고 싶진 않아. 오빠도 잘 생각해봐. 이렇게 세게 말을 던져 놓았는데 남편은 참 어이없게도 고마워하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없더라고요. 제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나요? 아, 좀 말 좀 곱게 하면 안 되냐? 어디 전쟁터 나가? 하여간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아, 우리 엄마가 뭐 시집살이를 시켰어? 뭐랬어? 정작 그런 걸 힘들어했던 세대들은 우리 엄마들 때지. 아, 요즘 여자애들은 똑같이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왔잖아. 아, 결혼하고 몇 개월이나 지난 시댁에 딱 한 번, 김장 때문에 한 번 부른 거잖아. 아,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죽을 죄인이냐고. 이건 무슨 한다고 대답을 했다가 제가 정말 죄인이냐 다 덤태기를 뒤집어 쓰게 되더라고요. 정말 배포가 큰 사람이면 다 필요 없고 그따위 태도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때려쳤을 텐데 말이죠. 저는 강단이 별로 크지 못한 사람이었던 건지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김장날 다음이 우리 아빠 생신인데 자신 있게 가자는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아마도 결혼 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던 남편의 모습과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날 쇼크를 받았던 거겠죠. 의기양양했던 제 모습과 달리 약간은 풀이 죽어서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됐고 그날 아버님과 신우는 소파에 양면 테이프라도 붙여놓은 것인지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언제 수육 먹어? 아, 나 배고파. 냉장고에 뭐 먹을 거 없어? 정말 이날 신우며 뭐며 다들 작정하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 아주 먹잇감을 기다리듯 악어 마냥 하나하나 다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님도 갑자기 저한테 먼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질 않나. 신우는 누워서 저렇게 하나하나 주문을 해야 되고 말이죠. 하도 할 얘기가 없고 어색하고 힘은 들고 죽겠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니네 아빠는 무슨 일을 하시냐? 직장 다니다가 은퇴하셨다며. 지금 집에서 노는 건가? 이런 묘하게 존대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은근히 우리 아빠를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져서 듣기 아주 불편했어요. 우리 아빠랑 거의 띠동갑 가까이 차이가 나시면서 왜 말을 저 따위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은퇴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근근히 지내세요. 엄마는 아직 일 하고 계시니까 여유가 없으신 건 아니라서요. 그랬더니 뭘 자기가 한다고 갑자기 거기에 훈수를 두는 거예요. 하여간 아버님은 진짜 정이 갈래야 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허허, 여자 수입을 믿고 논단 말이야? 마누라는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이거 봐, 자네. 들었어? 명준의 아빠는 엄마 일 시키고 본인은 나가 논대. 자네는 나 같은 서방 없는 거 알아야지. 어? 내가 자네 보고 나가서 일을 시키나? 응? 이게 무슨 강아지 짖는 소리인지 웃긴 거죠. 죽 쏘다가 진짜 같이 써버릴까 싶은 심정으로 같이 받아쳤어요. 이쯤이면 시비 거는 거지 뭐겠냐고요. 저희 아빠 안 노시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아르바이트 하신다고요. 그리고 아빠 수입으로 우리 가족 다 먹고 살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나가 놀고 엄마를 일하게 한다니요. 엄마 일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반쯤 흐린 눈으로 흘겨보시더니 말로 딸리니까 괜시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가면서 혀를 쯧쯧 차는 게 아니겠어요? 이러니 노친네 소리를 듣지. 진짜 신우 말 맞다나 노친네 그 자체더라고요. 어허, 이거 보게. 아주 뭐 한 대 치겠어, 우리 세계는. 어른말 하나를 그냥 흘려드는 법이 없네.
아주 그냥 생짜로 물고 뜯고 늘어져서 이겨야 속이 풀리는 모양이다. 아니 왜 버릇도 없고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대. 그러자 시누이가 곧장 말리는 척을 하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속담은 아마 우리 시누를 보고 만들어진 내용인 게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아우 아빠 왜 그래? 올케가 좀 철이 없잖아. 어린애 잘 달래서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화내면 어떡해? 명주 너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근데 뒷일은 책임 못 진다. 아빠가 성격이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감당 못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야. 아유 짠해서 어째. 김장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시아버지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애초에 혼날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어디 아침 드라마 같은 장면 안에서 제가 배우로 출연한 상황이면 맘 놓고 김치통을 엎거나 저 부녀에게 김치 속이라도 확 던졌을 텐데 말이에요. 그저 정말 한 집안의 불쌍한 의린 며느리일 뿐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이글이글 타오르는 채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남의 집 멀쩡히 잘 있는 아빠를 갖다가 그렇게 입으로 갖고 놀 땐 언제고 실컷 약 올려놓고 화내니까 물어뜯는 저 심보 정말 너무 못됐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나마 이날 진짜 너무 무리하고 동네 아줌마들까지 와서 같이 뒤늦게 하시느라 저한테 신경을 별로 못 쓰시긴 했어요. 근데 그럴 거 저 한 사람 없다고 티도 안 날 텐데 굳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죽을 만큼 힘들었던 몸을 이끌고 진짜 본인들 말처럼 백포기를 한 것도 아니면서 생색만 내던 시댁을 얼른 도망치듯 뛰어나왔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을 했지만 그 다음 날이 저희 아빠 생신이었거든요. 전날 미친 듯이 지쳐버린 몸으로 쉬고 싶었지만 아빠 생신을 어떻게 미룰 순 없으니까 저도 힘을 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남편은 이때까지도 저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 없었고 그냥 본인도 처가댁 따라왔으니 할 몫은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렇게 둘은 냉랭한 상태로 친정에 들어서게 됐고 엄마는 바로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명주야, 너 장서방이랑 싸웠어? 아니, 둘 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엄마가 묻는데 저도 왠지 대답하면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냥 별일 없다는 듯 말하긴 했지만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어제 시댁 가서 김장하다 왔거든. 참, 엄마, 여기 케이크 사왔어. 이렇게 들어온 뒤로 엄마를 도와서 상을 차리고 있는 동안 남편은 뻘쭘하게 우리 집 소파에 우리 아빠랑 같이 앉아서 어정쩡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서 좀 같이 도와줄 것이지 저렇게 목각 인형처럼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정남이가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갑자기 남편은 전화를 받는 듯 하더니 베란다 쪽으로 사라지더군요. 아빠랑 이때 대화나 좀 할 것이지 짜증이 나르던 차에 남편은 황급히 저에게 오더니 더 짜증나는 말을 하고 말했답니다. 엄마마저 이때 순간 화들짝 놀라셨어요. 저기 명주야 나 엄마한테 좀 다녀올게. 최대한 금방 올게. 처음엔 이 반응을 보고 우리 모두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어디 쓰러지기라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 그래? 어머니 어디 아프셔?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엄마가 김치 좀 할머니랑 갖다 드리래. 이때 정말 짜증이 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전날 시댁에서 김장하는 내내 제가 바로 그 다음 날인 오늘은 우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 남편도 사위로 같이 축하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시할머니래 김치를 갖다 드리라는 건가요? 아, 그걸 왜 지금 가야 하는 건데? 시할머니 댁 멀잖아. 양평 아니었어? 아, 지금 꼭 가야 되는 거야? 남편은 저랑 엄마 눈치를 힐끗거리면서 보더니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김치 이제 막 새로 한 거라 그거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갖다 드려야 한다셔서. 이 말에 저도 그렇지만 엄마도 눈을 크게 동그랗게 뜨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시더라고요. 아니 본인 아들이 처가댁에 가 있는 걸 알면서도 심부름을 시킨다고 전화해서 불러내는 건 무슨 일이랍니까?
이때 아빠가 무슨 일이냐며 소파에서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오시는데 그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더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고 저는 곧장 베란다 쪽으로 가서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남편 입으로는 도저히 말 못할 걸 아니까요. 저 어머니, 전데요. 네, 명주요. 저기, 지금 꼭 할머니 댁에 다녀와야 하는 걸까요? 저희 친정아빠 생신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식사하시려고 준비 다 해주셨는데, 남편만 혼자 내보내기가 좀 그래서 말이에요. 나중에 다녀오라고 하면 안 될까요? 솔직히 나중에 가는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제 딴에는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도 어머니는 기가 찬다는 듯 누가 들으라는 건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서 대꾸를 하시더라고요. 예, 너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냐? 아니, 누가 니네 친정아빠 생신인지 몰라. 그래서 영철이도 갔을 거 아니야. 적당히들 만나고 헤어지면 되는 거잖아. 너도 봤겠지만 어제 그 고생해서 김치 맛있게 담궜는데 그것 좀 갖다 주려는 게 뭐가 어때서, 어? 내가 운전해서 직접 들고 가리?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누군가 전화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바로 아버님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야, 새애기 너. 그깟 생일인가 뭔가 한다고 지금 전화해서 참견질이냐? 아니, 내가 내 아들 불러 갔다 오라는 건데 네가 뭔데 휘어잡고 지랄이야. 하여간 보통 싸가지가 없어야지. 너 내가 아주 벼르고 있는 줄만 알아. 이처럼 이어지는 소리에 제 목소리도 사나워지는 걸 들은 남편이 곧장 뛰어와서 전화를 바꾸고 했지만 갈수록 상태는 안 좋아졌답니다. 결국 이때 아버님이 다 필요 없다며 너 때문에 우리 집 분위기를 다 망쳤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솔직히 다들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희 친정 아빠 생신 파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남편대로 신경이 곤두서서 표정이 나빴고 저는 욕을 진탕 들어먹은 데다가 남편에 대한 감정까지 나빠진 상태니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이런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엄마 아빠도 참으로 머쓱하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계셨답니다. 게다가 생신 당사자인 우리 아빠는 괜시리 딸내 부부 눈치를 보셔야 했으니 이게 얼마나 죄송하고 화가 나던지요. 엄마는 어색한 얼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저기, 왜들 그래? 무슨 일 있어?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엄마에게 저는 더 오기가 생겨서 남편 들으라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야, 엄마. 얼른 생신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도 불 끄자. 이런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우린 결국 더 오래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됐고 아빠랑 간만에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없었던 저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과 미친 듯이 싸우게 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오늘 아빠 생신이야. 내가 어머니나 아버님 생신 때 이런 적 있었어? 어떻게 오빠네 집은 어른들이 하나같이 그래? 와, 진짜 아까 아빠 민망해하던 얼굴 생각하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대체 뭐야? 남편은 이때 자기가 봐도 너무하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자기네 집이 마냥 욕을 먹을 것 같았나 봐요.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걸 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 명주 너네 아버님만 어른 취급을 해드리는 거야? 우리 아빠는 어른도 아니야? 어떻게 내 앞에서 전화를 뺏어서 그렇게 우리 아빠한테 짜증을 내? 아니, 오빠라면 짜증 안 나게 생겼어? 아버님이 우리 아빠를 아주 우습게 아시는 거 아니냐고. 나보고 무슨 우리 아빠 논다는 말을 하시질 않나?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하셨어. 그리고 무슨 양평이 어디 여기 사거리 건너집이야? 왕복만 여기서 몇 시간인데 이걸 그냥 대놓고 오빠 보고 처가댁에 오래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 아니냐고. 어제 그렇게 힘들게 김장했더니 그게 이 보답이야? 여기까지 가니까 남편도 애지간히 할 말이 없었는지 그때부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사이는 좀처럼 풀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솔직히 이런 부모님 대 부모님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쉽게 화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신우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는지 이미 내용을 지 남동생을 통해 다 전해듣고 집에 찾아온 거죠. 전 너무 짜증나서 안방에 누워있는데 말이에요. 영철아, 나왔어. 명주는? 명주도 같이 있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짜증이 차오르더군요. 근데 한술 더 떠서 지 주제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명주 좀 나와보라고 해. 얘기 좀 하게. 니네들 싸웠다며? 아유, 뭘들 싸우고들 그래. 그러지 말고 화해해. 내가 좀 보잔다고 나와보라 그래. 여기까지 흘려듣다 보니 진짜 이게 미쳤나 싶더라고요.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지가 뭐라도 된다고 중재를 하러 왔냐고요. 남편이 문을 살살 두들기는데 저는 기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주야, 저기 누나 왔어. 잠깐 나와봐. 어? 이때 전 쥐죽은 듯이 모든 소리를 없앤 채 움직이지 않았고 신우의 기척이 사라질 때까지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우한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아주 가짠치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명주야, 내가 진즉 전화하려다가 참고 지금 전화하는 거야. 솔직히 너 요즘 너무 선을 넘는다. 몇 번이나 말을 하려다가 참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윗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정말 너는 너무 네 생각만 하더라. 엄마 아빠도 그렇고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많아. 너도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신우는 이렇게 조곤조곤 먹이면서 사람을 약을 올리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 말려들어서 같이 가타부타 싸우기 시작하면 제가 얻는 게 없더라고요. 저 바빠서 길게 통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전화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스팸 전화를 끊듯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고 그 뒤로 당연히 다시 전화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신우한테 전화해라 혹은 뭐라 하는 장문의 문자가 왔지만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제가 전화를 하겠어요. 이후로 명절도 뭣도 없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마주치기 싫더라고요. 신우와 아버님의 짜증스러운 어투, 그리고 늘 둔하고 눈치 보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저를 깔고 뭉개려는 어머니까지 이 원수 같은 세 명은 정말 너무 꼴보기 싫었답니다. 그나마 시댁과 마찰이 적어지니 남편과 싸울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 간의 거리는 한층 더 멀어지게 됐어요. 이런 와중에 남편이 한 가지 사고까지 쳐버려서 저는 이때 아주 마음을 많이 다치고 실망을 크게 하게 됐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것인지 아니면 진즉 봐야 했던 것을 이제사 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은 회사 어린 여직원을 카풀한답시고 몰래 출퇴근길에 태워다 주고 있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블랙박스도 그때 꺼버리고 카톡도 내용을 다 지워놔서 저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늘 아래 비밀은 없다고 제가 알게 된 이유는 딴 데 있었답니다. 마침 제가 명동 쪽으로 나갈 일이 있었고 그날 남편이 퇴근이 늦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사람 많은 명동에서 카페 쪽에 서 있는 익숙한 남자를 본 거예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 트렌치 코트에 삐쭉 솟아있는 뒷머리는 제 남편 같은 거죠. 옆으로 쓱 돌아서서 다시 봤는데 그 남자 옆에 딱 붙어있는 여자의 볼을 귀엽다는 듯 만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저는 숨이 훅 하고 멎으면서 이게 절대 내 남편이면 안 될 이유를 생각하며 아주 천천히 느리게 아주 그 순간만 슬로우 모션이 걸린 듯 눈을 시퍼렇게 뜨고 관찰을 했죠. 마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줌 기능으로 쭉쭉 잡아당기듯 아주 얼마나 필사적으로 들여다봤던지 그게 남편인지 아닌지 눈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집중해서 봤습니다. 참 세상사 웃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그게 정말 제 남편이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억지 멜로도 아니고 그냥 공포도 이런 공포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고요. 뒷머리부터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순간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남편과 그 여자는 제 쪽을 아무런 생각 없이 돌아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남편은 앞서 제가 실핏줄이 터질 듯한 눈으로 자세히 쳐다봤듯 남편 역시 눈이 찢어질 듯 커져서 저에게 시선을 고정하게 됐죠. 어, 명주야! 저는 완전히 동공이 풀려서 힘없이 남편을 바라보는데 남편 옆에 있는 여자는 뭔가를 눈치챈 듯 아주 지레 겁을 먹은 얼굴로 절 같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 버렸고 남편은 어쩌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헤매고 있었습니다. 카페 직원이 음료가 나왔다고 남편을 부르는데도 답을 못하고 그쪽을 봤다가 저를 봤다가 아주 꼴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10여 분쯤 지났을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남편 차에 타 있었고 조수석에 얼떨결에 앉아 살펴보니 그 여자의 소지품인 듯한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립스틱부터 시작해서 아침 나절에 먹었던 것 같은 커피잔이며 빨대며 평소 우리 부부가 타고 다니는 차를 낯선 누군가가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어지럽혀 놨던 거죠. 전 긴 말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쟤 누구야? 오빠네 팀 여직원이야? 쟤 안 태워가? 안 불러? 이렇게 가방이랑 핸드폰 여기 놔두고 어딜 갔대? 남편은 자기도 먼정신으로 와서 탔는지 모르다가 화들짝 놀랐는지 진짜 얼마나 멍청하고 넋이 나가 있던 건지 그제서 자기도 와악하고 놀라서 그 여자의 소지품을 막 주워 담고 쓸더라고요. 이야, 진짜 깜찍하다. 오빠, 우리 결혼한 지 뭐 한 5년 됐어? 이제 1년쯤 지난 것 같은데 그새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러자 남편은 곧 죽어도 아니라고 저한테 처음엔 성을 내더니 나중엔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하더라고요. 어, 아니야. 그냥 카풀하던 애야. 저 집이 멀다고 해서 아침 저녁 해준 건데 그것뿐이야. 네가 아까 너무 놀라니까 그래서 먼저 갔나 봐. 이딴 말을 하기에 저도 모르게 아주 날카롭게 이성적이 되어서 쏘아붙이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갖다 줘. 회사로 갖다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핸드폰, 지갑, 이 가디건까지. 무슨 여기가 자기 원룸도 아니고 이렇게 짐들 놓고 다닌대? 얼른 갖다 줘 봐. 그러자 남편은 말을 더듬으면서 본인이 생각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내일 회사에서 주면 내일 토요일인데 주말이잖아. 와, 오빠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그래놓고 저는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생뚱맞게 큰 소리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겠지만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다시 쓰면서도 새삼 그때 일이 떠올라서 손이 떨릴 정도인데 당시에는 진짜 혀도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눈앞에서 그 광경을 목격할 게 뭐냔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부주의하고 나를 우습게 봤으면 저희 회사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명동에서 저러고 있었냐는 말이죠. 이 일을 이후로 저희는 딱히 이걸 우리 부모님이나 누구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집에서는 남편과 서로 있는 듯 없는 듯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내가 자기 엄마 아빠와 누나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은 않고 다른 데서 헛짓을 하고 다녔던 남편. 그래도 감정이 있었던 건지 너무 분하고 분해서 추스르기가 힘들더라고요. 만난 지 수년간 된 커플이었다면 차라리 이때 더 냉정하게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차에 바보같이 제 딴의 남편에 대한 감정을 확 잘라내지 못하고 있던 저에게 그걸 정리할 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니며 참 우습고 어이없게도 부모님들 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랍니다.
진짜 아버님도 너무 웃기신 게 본인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들은 게 하나도 없으셨나 봐요. 그렇지 않다면 그런 멍청하고 넉나간 짓거리를 할 생각은 못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상 남편도 자기가 너무 잘못했고 저한테 빼도 박도 못하게 현장을 걸려버렸으니 지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지네 집에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간간히 저에게 아버님 전화가 몇 통 걸려오긴 했지만 전 당차게 무시하면서 받지 않았고 죄다 부재중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나중에 신우가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는 정말 거북하고 불쾌하다는 식으로 써놨던데 그것도 깔끔하게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빠한테 아버님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런 무식한 짓을 저질렀나 봅니다. 신우한테 온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엄마한테 보내놨었고 엄마도 이때 약간 안 좋은 감정을 갖고 계시긴 했답니다. 그걸 아빠도 아마 알았을 테고 아마 양가 어른들 간 풍선같이 감정이 차올라서는 누가 먼저 터트리기만 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긴 했었어요. 신우가 보낸 문자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명주야, 전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해줬었는데도 계속 듣지 않는 것 같네. 적어도 예의상 시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 드려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정말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고 심지어 전화도 안 받더라. 너처럼 하는 며느리는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 며느리 도리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사주신 집만 달랑 갖고 살면 되겠어? 왜 이런 말까지 하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다. 보면 답장 좀 줘. 이 우스운 문자에 제가 여전히 답장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버님은 제가 정말 본인을 아주 강아지 보듯 무시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무 웃긴 게 아버님은 저희 아빠가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뭐 아주 사돈한테 경고를 해서라도 며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괜히 저는 아빠 일하시는 세차장을 알려드려가지고 쓸데없는 신원을 노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했습니다. 일단 이 일이 일어날 때 저는 직장에 있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전해 듣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남편 회사에 쫓아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와, 니네 시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니? 아빠가 아직도 열이 안 추스러지는지 계속 씩씩대고 계신다. 너랑 니네 시아버지, 아니, 시댁 식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뭔 가짜는 외제차를 끌고 와서는 아빠한테 대기네 당신이네 뭐네거리며 막말을 하더란다. 아니 누가 봐도 네 아빠가 나이도 위인데 어쩜 그렇게 인간이 몰상식하냐? 제가 들은 얘기의 전말은 아버님은 그 가짜치도 않은 외제차를 끌고 우리 아빠네 세차장에 갔다는 거예요. 아빠가 알바로 도와주시는 곳인데 거기서 나 알지 않냐며 사돈이네 어쩌네 말을 터놓고 그 뒤에는 당신이네 대기네 하면서 나중에 나의 존칭을 안 썼다더군요. 엄마가 웬만해서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신데 분을 참지 못하겠든지 별말이 다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너도 알지, 창식이 아저씨. 창식이 아저씨 너 결혼할 때도 왔었잖아. 보아하니까 둘이 사돈인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이가 없었나 봐. 아저씨가 니네 시아버지 달래듯 어쩌고 하면서 내보내긴 했는데 이 아빠가 창식이 아저씨 앞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창피했겠어. 아휴, 나 진짜 못 산다,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서 어쩜 그러니, 인간이? 저의 시아버지란 작자는 저희 친정아빠가 친구분을 도와주시는 세차장에 쫓아가서 딸내미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고래고래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려 아빠에게 도저히 제 기준에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할 만한 몰지각한 말을 배설했더라고요. 이건 인간의 입으로 말을 내뱉은 게 아니라 그냥 배설물을 배출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예, 뭐라는 줄 아니? 내가 살다 살다가 이런 모욕은 처음 들어본다.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진짜 글쎄 니네 아빠 보고 그 그지 같은 차 들이대면서 이거 당신 몸값보다 비싸니까 제대로 닦아서 청소하라고 했단다. 아유 제정신이니 진짜? 그 또라이 아니야?
여기까지 듣고 전체 귀로 들어온 이 말이 잘 담기지 않아서 아주 혼미해지더라고요. 그게 정말이야, 엄마? 결국 전 그대로 직장에서 친정으로 퇴근을 했고 냉전 중이긴 하나 집 안으로 들어오니 이상했던지 남편이 전화를 계속 해대더라고요. 받지 않고 무시했고 아버님한테 곧장 전화해서 욕을 하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 화병 나서 누워있던 아빠와 엄마에게 전 그간 겪었던 사소한 일들, 엄마 아빠가 알면 가슴 아플까봐 못했던 얘기들을 전부 쏟아내게 됐어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난 일들까지 이 얘기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아버님 일을 겪고 나니까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시간을 더 끌지 않고 갈라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정황을 들은 엄마 아빠는 말을 잇지 못하셨고 우리 셋 다 그날 울며 달래며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답니다. 그리고 곧장 아빠와 저는 바로 다음날 행동을 하게 됐어요. 눈 뜨자마자 아빠가 차를 끌고 아버님 하고 있는 동네 작달만한 식당에 갔죠. 아버님은 아주 그 작은 식당을 일으켜서 본인이 땅도 사고 차도 샀다며 우월감이 크신 분이었어요. 까짓거 본인이 그래봤자 아빠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눈으로 확인하더니 몇 번이나 그 우둔한 눈꺼풀을 껌뻑거리면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빠가 끌고 간 차는 롤스로이스였어요. 운전이나 차에 관심이 없는 제가 귓등으로 대충 들었을 때 5억대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것 말고도 아빠는 보통 시내를 달릴 때에는 작은 차로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서 얘를 몰고 다닐 일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간만에 타본 거긴 한데 이런 상황에 으름장을 놓겠다고 타고 간 자체가 참 여러모로 너무 어이가 없고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저나 아빠나 아버님이나 진짜 양쪽 다 이게 무슨 모양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님은 저를 보더니 겨우 입을 떼어 떠듬떠듬 말하시더라고요. 저기, 너 말이야. 그 집을 나갔다며, 어? 어제 우리 영철이가 잠을 못 잤어.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고,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아빠 뒤에 있는 차에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대체 어딜 보고 말하는 건지 제대로 눈을 보고 말하라고 따지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찰나를 지나 아빠가 곧장 입을 여셨어요. 이봐요. 누구 딸한테 너너거리고 있어? 보자 하니까 인간이 아주 안 됐구만. 우리 딸이 무슨 언년이 갓난이야? 나한테 맡겨놨다가 부려먹으러 데려갔어? 어디 남의 딸 자식을 그따위로 대해? 아빠가 큰 소리로 뻥뻥 치는데 그 작은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은 아빠 차며 그런 아빠와 싸우고 있는 이 식당 주인인 아버님이며 이런 장관을 놓치기 싫었는지 일제히 밥 먹다 말고 유리문 틈새로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이 뛰어나와서는 이게 웬일이냐고 하더니 저랑 아빠 그리고 뒤에 있는 차를 순서대로 쳐다보는 건 똑같았어요. 진짜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걷다 대고 한 일은 평소에 아빠가 맞나 싶을 만큼 저로 인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차키를 아버님 발밑으로 획 던져버린 거 있죠. 아, 뭐해? 주차. 잘 될 줄 몰라? 여기까지 와줬는데 이 똥구멍만한 식당 구석에 차 댈 데도 없고 이건 주인이 해줘야 할 거 아니오? 조심해서 잘해요. 잘못 건드려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식당 날리기 싫으면. 아버님은 그때 눈을 부릅뜬 상태로 몇 번이나 아빠 얼굴과 본인 발밑에 떨어진 차키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손님들은 계속해서 구경 났는지 유리문에 붙어서 쳐다보고 있고 반대편 순댓국집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었죠. 어머니는 저보고 말려보라며 제 팔을 아프게 때리는데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우,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손대지 말고 직접 말리세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개소리할 때 못 들은 척 해놓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아니 본인 남편이 사돈한테 가서 사돈 일당이 우리 집 차보다 못하네 어쩌고 하고 빈정된 거 알았을 거면서 꿈쩍도 않고 사과도 안 하더니 뭘 말리라는 건가요? 어머니도 싫고 다 싫고 하필 이때 시누이와 남편이 없어서 아쉬운 게
저렇게 아버님의 굴욕적인 모습을 못 본 게 한이더라고요. 그 집에서 태어난 게 무슨 금수저라도 되고 뭔 권한이라도 된 줄 알고 날 무시하던 것들 진짜 엿먹여주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전 남편의 그 장난 같은 외도 사실도 말했고 그 소식을 알 리 없었던 두 분은 기절할 듯 놀라더군요. 이혼할 거예요. 저한테 번복은 없어요. 이혼할 테니까 그리 하세요. 남편은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받았고 식당으로 뛰어와 봤지만 우리가 그딴 곳 들어가서 밥 먹을 일이 있나요? 이미 자리를 비워버린 식당에 들어왔고 제가 이혼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왜 상상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겁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한다고 해서 바뀔 일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이혼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제 딸이는 정말 여러모로 정신적 소모며 금전적으로도 큰 손실을 겪게 됐어요. 이혼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몇 번이나 저 독사 같은 신호가 달려들어서 저를 얼마나 회유시키겠다고 따라다녔던지 왜 진작 제대로 안 하고 꼭 저렇게 당하고 얻어맞은 다음에 매달리는 걸까요? 명주, 아니 올케. 내 연락 좀 받아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택하는 게 어딨어? 영철이랑 산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래. 영철이도 그거 솔직히 말해서 외도라고 볼 수 없지. 직장 여직원 그냥 출퇴근 같이 다닌 게 전부인데. 명주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사람이 왜 그렇게 경솔해? 전화 좀 받아봐, 제발.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확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뒤이어 지뢰처럼 터져버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아버님의 만행까지 모든 것이 어쩌면 순조롭게 이혼으로 이어졌네요. 그냥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아닌가 싶어 최대한 저는 시간이 빨리 흘러주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와 남편은 동종업계인데다 이 바닥이 좁다 보니 직장 동료들도 최근에 제 이혼 관련 소식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롭고 골치 아픈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뒷말을 듣고 견디는 것과 이혼을 안 하는 것을 고르라면 무조건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저 재빠르게 시간의 물살이 흘러가 주길 바라고 있어요. 아버님은 그때 당한 일을 못 참겠는지 화병 나서 한의원 다닌다는 말을 신우를 통해 얼핏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 게 뭐예요. 혈압이 올라서 어찌 되건 알 바 아닙니다. 아버님도 뭣도 아닌 전직 시아버지로 제발 그따위로 살지 않았으면 바랄 뿐이고요. 그리고 딸 자식이건 아들이건 아주 다 콩가루 집안끼리 더 이상 그 누구랑 결혼도 뭣도 하지 말고 지들끼리 살며 남한테 피해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정말 주변에 그 어떤 시댁 진상들을 봐도 저만한 사회 악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